네, 반갑습니다. 레고 아버지입니다. 그동안에 잘 지내셨나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제 앞에 있는 가와사키 닌자 H2R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바이크를 만들 때 배트 사이클을 만들었는데 상당히 조립이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BMW 1000R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도 너무나도 재미있는 제품이었어요. 가와사키 제품도 두가티와 비슷한 사이즈라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더라고요. 3월 달에 발매가 된 신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발매가 되었던 두가티와 비교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가와사키 닌자 H2는 톰 크루즈가 영화 탑건에서 활주로를 달릴 때 탔던 바이크잖아요. H2는 고성능 바이크인데 레고로 발매가 된 H2R은 레이싱용으로 설계가 된 초고성능 바이크예요. 박스의 아트에서 보면 일반 도로는 아닌 것 같죠. 박스의 뒷면에는 실차의 재원과 레고로 표현이 된 바이크의 기믹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박스 안에는 여전히 비닐봉투로 된 4번까지 패키징하고요. 윈드스크린은 따로 종이 패키징에 담아 주었어요. BMW 1000R의 윈드스크린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시트와 폭이 다른 타이어도 있는데 휠은 앞뒤 모두 같은 사이즈예요. 설명서는 뒷장에는 제품의 기믹도 나타내 주었고요. 실제 바이크와 비교한 사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고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바이크가 만들어지는지 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봉투는 얇은 리프트 암을 사용해서 모듈을 만들어 가는데요. 만들면서도 어디 부분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엑셀과 기어가 있는 모듈을 서로 결착을 시키고요. 설명대로 이렇게 조립을 해 나가면서 이제야 기어 시프트 클러치 브릭이 나와서 기어박스를 만드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클러치 브릭은 왼쪽의 손잡이와 방향을 잘 맞게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어와 드라이빙 링을 이렇게 장착을 해줘요. 이제 기어를 작동하면서 움직임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여전히 고정이 안 되는 브릭이 있는데요. 이렇게 위쪽으로 회전을 시켜서 길다란 엑셀로 고정을 해줘요. 엑셀이 점점 많아지면서 조금씩 복잡해지는데요. 기어들을 계속 장착하면서 기어박스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뒷바퀴 쪽에 서스펜션을 만들어주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조립이 돼요. 그리고 몇 가지 브릭들을 엑셀에 맞게 붙여주면 새로운 크랭크 브릭이 나옵니다. 전작에 자주 사용했던 크랭크 브릭과 비슷한 방식인데요. 이렇게 얇게 만들어진 이유가 피스톤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겠죠. 설명서대로 차근차근 조립하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크랭크가 이탈하지 않도록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요. 남은 프레임을 만들어가요. 자, 이건 피스톤 브릭인데 이전에는 핀으로 대체를 했잖아요. 이제는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크랭크 브릭에 하나씩 장착을 해주는데 이 부분도 아주 재밌었습니다. 오른쪽에 기어를 움직이면 크랭크가 움직이면서 피스톤이 상하로 동작이 되죠. 엔진 기믹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의 방식은 피스톤 브릭을 튕겨주었다면 개선이 된 방식은 들어 올리는 방식인 것 같죠. 마지막으로 시트 쪽에 프레임을 만들어주면 1번 봉투는 끝이 납니다. 두 번째 봉투는 배기 매니폴드를 만들어주는데 실린더가 4개라서 매니폴드도 4개로 만들어졌어요. 장착은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이제 바이크의 프레임을 만들어주는데 가와사키의 리버리 색이 녹색으로 잘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오일 탱크의 상단인데요. 주유구 스티커를 붙였어요. 스티어링 헤드를 장착하기 위한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나서 핸들을 프레임에 장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좌우로 엑스를 고정하면 돼요. 앞쪽의 타이어는 두가티와 같은 사이즈를 사용했고요. 휠에 장착을 하면 이런 모양이죠. 양쪽으로 디스크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난 뒤에 서스펜션을 마무리해줍니다. 완성된 모듈은 스티어링 헤드에 장착을 해주는데요. 엑셀로 고정시키면 돼요. 그리고 반대쪽에 프레임을 장착해주면 프레임은 이제 거의 완성이 됩니다. 기어가 있는 모듈은 바이크 안쪽으로 넣어서 장착을 시키면 다른 기어와 맞물리게 돼요. 세 번째 봉투는 뒷바퀴 휠 허브 모듈을 만들어서요. 프레임에 장착을 해요. 이제 뒷바퀴를 장착하는데 앞바퀴보다 타이어가 더 두껍죠. 휠 타이어를 휠 허브에 장착할 때는 엑셀 구멍의 위치를 잘 보고 장착을 해야 돼요. 설명서를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킥스탠드도 장착을 합니다. 킥스탠드가 불안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봐도 잘 넘어지지 않아요. 자, 이제 스윙암을 표현하기 위한 브릭도 만들어주고 체인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완성된 체인은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기어를 변속하면서 기어들이 잘 맞물려 있는지 피스톤은 잘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 제품에서 프린팅이 된 오일 탱크 브릭입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요. 위쪽도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이 모듈은 머플러인데요. 실제와는 조금 다르긴 하네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봉투의 첫 조립은 사이드 패널을 만들어서 차량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작은 모듈도 이렇게 함께 장착을 해주고요. 클러치 커버도 붙여줍니다. 이제 리어 쪽을 만드는데 시트를 표현한 브릭을 장착하고 리어 테일 램프 모듈도 장착을 해줘요. 그리고 양쪽으로 바이크의 뒤쪽 패널을 붙여줍니다. 이제는 계속 패널들을 붙여가는데 몇 개의 브릭들을 조립해서 모듈을 만들어 붙여나가요. 윈드스크린
스크린은 스크래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종이로 따로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품은 성형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요. 헤드모듈은 여러 브릭들로 조립을 해야 돼서 이 부분이 마지막에 지루했는데요. 이렇게 완성을 하면 아주 멋진 프론트 헤드가 완성이 됩니다. 양쪽에 핀을 고정하는 방식이고요. 사이드 패널에 핀을 꾹 눌러주시면 튼튼하게 고정이 돼요. 이제 브레이크 레버와 클러치 레버를 붙여주면 차량은 완성이 됩니다. 부품 수는 643피스인데요. 시간은 꽤나 걸린 것 같아요. 두가티를 만들 때는 BMW 1000R를 만들고 나서인지 많이 부족한 느낌이 들었는데 오랜만에 바이크를 만들어 보니까요. 가와사키는 조립의 재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바이크와 비교를 했을 때 디테일도 레고로 잘 표현이 되었죠. 그리고 주요 기능과 색상의 구성도 잘 재현이 된 것 같고요. 가와사키 프레임의 색상도 뚜렷하게 잘 보이죠. 자, 이제는 제품의 특징과 함께 두가티와 배트 사이클을 함께 살펴볼게요. 바이크의 측면 패널은 앞바퀴 쪽을 감싸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실제 바이크도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헤드 쪽 모듈과 연결을 위해 고정하는 핀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머리 부분이 없었으면 좀 더 깔끔한 디자인이 되었을 것 같아요. 헤드는 가와사키 로고를 스티커로 표현을 해주었는데 실제 바이크는 카본을 사용했거든요. 하지만 카본 스티커로는 표현이 되지 않았어요. 녹색의 라인이 날렵하게 보여져서 디자인은 아주 좋았습니다. 양쪽의 브릭이 아마도 다운포스를 위한 패널 같은데 이런 디테일도 표현을 잘 해주었죠. 계기판은 고 RPM과 400km로 되어 있어서 레이싱을 위한 바이크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H2 모델만 수입이 되었지만 H2R은 수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핸들은 단순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테크닉 바이크들은 이런 방식입니다. 초록색의 원형 브릭은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와 리저브 탱크를 표현한 것 같기도 한데요.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는 유압 압력을 전달해서 클러치를 해제하는 역할을 하고요. 브레이크 리저브 탱크는 말 그대로 브레이크 액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오일 탱크는 양쪽으로 프린팅 브릭을 사용해서 가와사키를 강조했고요. 후미 등 쪽의 패널을 보면 실제 바이크와 비슷하게 표현을 해주었어요. 자, 그리고 프레임을 볼게요.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가와사키는 이런 프레임을 트렐리스 프레임이라고 말합니다. 격자 구조로 만들어졌고요. 여러 개의 관이 직교하는 관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고성능 바이크에만 사용이 된다고 해요. 레고 제품에서는 좌우의 프레임으로 표현이 되었지만 노출된 브릭의 디자인이 유사하게 잘 표현이 되었죠. 스윙암은 몇 개의 브릭을 겹쳐서 표현을 해주었는데 1대5 스케일의 바이크들은 통짜 브릭으로 표현을 해주었거든요. 하지만 가와사키는 디자인적으로 멋스러움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운동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크를 움직일 때 핸들을 잡고 많이 움직이잖아요. 핸들도 작동이 잘 되고요. 서스펜션도 앞쪽과 뒤쪽도 작동이 잘 됩니다. 서스펜션 확인한다고 시트 쪽으로 하중을 가하면 뒤쪽에 서스펜션만 작동을 하니까요. 오일 탱크를 눌러주면 앞쪽도 확인이 가능해요. 기어는 2단 기어로 작동이 되는데요. 중립을 기준으로 아래로 내리면 1단이고요. 위로 올리면 2단으로 기능을 해요. 피스톤의 움직임이 확실히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이번 가와사키 제품은 비슷한 사이즈의 두가티와 배트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렇게 세 대를 함께 전시해도 아주 잘 어울리는데 가와사키는 킥스탠드가 있어서 편리하고요. 두가티는 리어 스탠드로 전시를 거치를 할 수 있어서 안정적이고요. 배트 사이클은 센터 스탠드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제품의 특징이 분명하죠. 배트 사이클은 조립할 때 좀 더 쉽게 조립을 할 수 있었지만요. 6만원대의 가격에서 이 정도 퀄리티라 아주 만족스럽게 조립을 했었습니다. 두가티는 할인을 하면 7, 8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가와사키는 1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할 것 같은데 가와사키의 엔진 기믹을 생각한다면 두가티와는 특징이 좀 다르긴 해요. 지금까지 엔진 기믹을 보면 대부분은 핀이 움직이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었는데 이 제품은 피스톤 브릭을 캠에 결착을 하니까 색달랐습니다. 그리고 개선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레고에서는 슬릭 타이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바이크 쪽은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실제 바이크에서는 슬릭 타이어가 장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휠 디자인도 두가티와 같은 휠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양한 휠도 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제품이 11만 4,900원이에요. 바이크에 대한 열정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레고를 조립하고 싶다면 할인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구매해도 이 제품은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바이크 리뷰 영상이 처음이라 혹시 설명이 부족하거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꼭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라요.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레고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행복하십시오.